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2021년 전당대회가 있었던 2021년 돈봉투 없었다면 민주당 대표는 바뀌었을까? 일단 이 제목은요. 검찰이 수사하는 그 의혹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이란 전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시에 당대표는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뜻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요. 이 녹취록이 지금 계속 공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오늘도 뭐 기자들 질문 참 많이 받았는데 답은 안 했어요. 두 가지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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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근데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그냥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근데 오늘 이성만은 내가 우리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진상조사 뿌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자진해서 조사받아야 된다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의원님들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카메라가 그냥 뭐 위를 비쳤다 땅을 비쳤다 막 그랬습니다. 지금요.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군요. 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결과를 좀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송영길 대표가 전체 득표에서 35.6%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3강이라고 꼽혔거든요.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리고 2등을 기록한 게 홍영표 의원인데 35.01%, 1%포인트도 안 되는 0.59%포인트 신승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발의 차이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돈봉투 의혹 사건이 지금 불거진 겁니다. 이상해요. 자, 그럼요. 이상해서 지금 미리 지금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미리 걸어주셨는데 이 질문이 뭐였냐면요. 내분 패널께. 만약에 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사실로 확인이 됐다는 전제를 깔면 그 전제 하에 돈봉투 살포가 없었다면 2021년 전당대회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를 골라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김성태 전 의원님, O를 고르셨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 예. 당시 송영길 대표와 0.59% 차이의 이 근소한 차이로 예. 떨어진 우리 홍영표 전 원내대표, 예. 저랑 같이 원내대표를 만나셨어요, 같이 했던 오늘? 파트너였어요. 예. 오늘 통화를 하면서 통화를 하셨어요? 그때 차이가 0.59%인데 대의원의 차이는 얼마냐 그랬더니 예. 대의원 28명이 당락을 가르친 지금 여기 정도 다른 그 통계도 있거든요. 그 대의원 다인 통계 그거는 불러오죠. 빠져 있는데요. 이거 좀 참고해서 그걸 시청자께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럴 정도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의원 차이 이렇게 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예. 이 금품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송영길 후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지원과 지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당시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금품 살포, 그러니까 윤관석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예. 이정근 이 부총장이 많은 자금을 조달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의원 조직에게 뿌렸죠, 이걸.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럼 당사자들은 이건 다 근데- 터무니없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국면 전환용의 그런 기획 수사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방문 회담 그리고 미국 방문 전에 도감청 이런 내용으로 국민의힘이 여건이 안 좋다. 예. 그래서 이제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를 이렇게 터뜨린 거다. 중요한 것은요. 이 수사는 작년부터 된 거예요. 대려 윤석열 검찰 이전에 좀 이게 좀 너무 오래 주물럭거렸어요. 이걸 이제 처음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을 포렌식 하니까 숨겨놨던 핸드폰 포렌식을 하니까
3만여 건이 예, 나왔어요. 뭐 녹음 파일 그 정도 숫자가 녹음 있어요. 파일 자체가 3만 건이 보존되고 있어요. 온전하게. 그중에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어떤 통화를 빼고 나면은 5천 건이 실질적으로 정치인들 의미가 관계되는 있는 내용. 그렇죠. 예. 이걸 작년 연말에 검찰에서 한 3개월 동안 추리고 최종적으로 추린 게 2천 건이에요. 예. 그 2천 건 안에 이번에 방송에서 나오는 이런 녹음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국면 전환용이고 뭐 한마디로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검찰의 수사 행태에서 비롯된 일상적인 검찰의 모양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나가는 걸 맞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현 지도부도 예. 일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예, 해서라도 검찰 수사를 받고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라는 게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이신 김현정 위원장께 김현정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X니까 이 2021년 전당대회 결과가 뭐 돈봉투 이런 게 만약에 확인이 되더라도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관계는 뭐 수사에서 이제 규명이 그렇습니다. 될 것인데 아직은 요 이게 수사 단계예요. 맞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맞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좀 예. 드리면은 이 보도를 보면은요, 9,400여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뿌려진 돈이.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그 매표행위로 인해서 뿌려진 돈이라기보다는 예. 그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비를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매표가 아닌 활동비 제공 아니냐? 예, 왜냐하면 그 각 이제 17개 시도당이 있잖아요. 예. 그 지역마다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그 캠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 캠프의 상황실장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들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려 보면 뭐 식사비도 들 수 있고 또 교통비도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 주어진 전달된 금액이나 이런 거 봤을 때에는 그런 용도로 줬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희 대의원만 하더라도 15,000명, 16,000명이거든요. 그리고 권리당원이 1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9,400만 원을 뿌려서 그거를 표를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예. 아예 전당대 자체가 열리지도 않았고 그냥 모바일 투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돈을 50만 원부터 300만 원 줬다 그러는데 그 금액을 줘서 표를 샀다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고 또 하나는 송영길 후보가 당시에 세 번째 도전만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2번 떨어지면서 상당히 많이 했고 그 2020년 총선 때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본인 지역구는 예. 이제 당선이 이제 유력하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그 박빙 지역에 있는 후보들의 지지 연설도 하면서 이렇게 막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막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명이 되게 촉박빙이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홍영표 후보가 막판에 엄청 치고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문들이 결집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예. 그래서 그 내부에서의 그 당시에 평가는 3등했던 우원식 후보의 표를 많이 홍영표 후보가 많이 잠식해서 올라갔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별개로 예.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김현정 위원장은 X,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O. 뭐 각각 설명했어요. 지금 그리고 민현주 전 의원님하고 장윤선 기자는 각각 O인데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O를 선택까지 같아서 제가 O 거기에다 추가 설명은 이 질문을 따로 드릴게요. 이걸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셨잖아요. 바뀌어서 그렇다면 2등인 홍영표 의원이 홍영표 대표가 됐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있었던 민주당 대선, 경선 관리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주세요. 장윤선 기자. 네, 달라졌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홍영표 의원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달라졌을 거라고? 네. 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예.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는 혈맹 관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태를 이재명 대표가 잘 정리를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당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뭐 앞서 김현정 위원장께서는 이게 예. 그냥 무슨 일종의 활동비 쪽으로 제공이 된 거다라고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돈 300을 왜 받았을까라는 것은 본인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아니 내는 건 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의원들이 돈을 걷어서 예. 선거 캠프를 활용하는 일은 많았지만 21세기에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운영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대선 경선 그리고 이제 대선 관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뭐 당대표 선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뭐 인천 계양 예. 출마 문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안 했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는데 지금 장윤선 기자께서 취재했다는 내용인데 이거 맞습니까? 호영표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꼭 저렇게 얘기한 것은 아닌데요. 저런 예. 취지입니까? 예. 뭔가 대선 상황이 좀 달라졌을 예, 거다? 커터를 저렇게 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아니라 그러네요, 지금요. 아무튼 뭔가 관리는 달랐을 것이다. 네, 그 예. 과거에 지났던 저도 그 김성태 시점과는. 의원님처럼 방금 전에 홍영표 의원님 취재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했다. 예.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가 됐더라면 대선 관리 또는 대선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번에 민현주 전 의원님은 네.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대선 뭐 경선 관리 또는 대선 상황 자체가 좀 달라졌을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이유가요.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2021년도 5월에 전당대회 임시 전당대회를 했을 당시에 문재인 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예. 4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상했던 게 홍영표 후보가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아.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그 조율을 한다라든지 친문들의 세력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힘이 남아 있으니까 예. 홍영표 후보가 유리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송영길 대표가 됐어요. 후보가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분석은 일부 분석은 호남이 뭉쳤나 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알고 보니까 지금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 많이 이제 이겼고 대의원 그것이- 투표에서 앞섰어요. 네, 앞섰고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는 대의원에게는 직접 돈 봉투가 전달될 수 있거든요.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분석인데 예. 뭐 홍영표 만약 후보가 대표가 돼서 뭐 굉장히 편파적으로 했다 그런 분위기보다는 저는 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친문 세력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고 민주당 내 주류 세력이라고 했다면 예. 이재명 대표보다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거쳤던 이낙연 대표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릴 수 있고 국민들이나 민주당 당원들도 아 역시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친문 세력들이 주 세력이다. 예. 그래서 그 흐름조차도 대선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낙연 대표에게 조금 더 우호적으로 흘러갔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만약에 그때 안 그랬다라면 벌어지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상상력들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상황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결국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달라졌을까?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분 그 OX 팻말 좀 내려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주제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패널분들 발언하실 때 한 제가 1분 정도 시간만 딱딱 드릴게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해명이 있어요. 일단 어제 해명, 오늘 해명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처음에 해명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 개인적 일탈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고 했어요. 개인적 일탈,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해요.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최근에 정책 수세니까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정치 탄압 이런 분위기라는 얘기를 꺼내고 싶은 것 같죠? 자, 일단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귀국 시점 지금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귀국 시점에 대해서 7월에 온다 그래요. 예정대로 7월에 간다. 그럼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그럼 그 사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게 입장이고요. 다음은요. 이 송영길 대표하고 여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신 분이 있어요. 오늘요. SNS상에 보겠습니다. 이게 뭐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뭐 사진을 들었는데 이 사진 보세요. 이게 언제 사진입니까? 2018년이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정근 사무총장 막 얻고 있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친밀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죠.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빠, 바게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빠라고 불렀다. 아니면 아까도 보면 뭐 오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했다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런 사진이 또 회자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가 오늘 많이 얘기들 했는데요. 그 내용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뭔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로 뛴 사람이 자기의 핵심 측근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 사무총장을 사무부총장으로 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이정근 전 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정근이 그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뭐 전달했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군색하지 않나. 색하지 않나. 예. 그렇게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그동안 송영길 대표가 정치를 해온 걸 보면 입장이 명확한 늘 이제 애매모호한 입장보다는 명확한 스탠스를 취해왔기 때문에 뭐 이정근 씨와 관련해 가지고 선긋기를 한다, 꼬리 자르기를 한다 그런 식의 대응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예. 검찰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 또 소환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 민현주 전 의원님, 송영길 전 대표의 말대로 이게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 그 얘기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할 수 없죠. 그리고 참 정치가 비정하네요. 아까 녹취록에서 보시고 많은 분들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막 이름들이 거론되죠?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에게까지 직접 연결이 됐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에 직접. 예. 이정근 전 부사무총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본인 전당대회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돈까지 대다가 된 사람한테 저렇게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비난하면서 선긋기를 하고 나랑은 상관없다. 귀국도 하지 않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글쎄요. 이정근 씨도 상당히 너무 비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김성태 전 의원께는요. 두 번째 도의적 책임은 느낀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저 도의적 책임은 그냥 유감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송 전 대표가 꺼내면 안 되죠.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 헌신적인 돈봉투 전달 노력에 의해서 헌신적인 돈봉투 가장 전달 큰 노력이요? 수혜를 받은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예요. 만약에 이 혐의 내용이 맞다면 그리고 아까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좀 희화시킨 그런 사진도 올리고 사진도 그랬어요. 올렸지만은 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서초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3번 했어요. 이미. 3번 동안 가장 유독 송영길 의원이 가서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무대에서 이렇게 업어주는 모습도 있었네요. 그 지역의 유권자들조차도 아니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 저렇게 많이 현역 의원이 와서 지원을 하는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도 또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고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고 검찰이 인지 기획한 거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선긋기하고 꼬리 자르기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3년 검찰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 판사가 4년 6개월 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자기 당대표 만든 사람을 갖다 또 깜빵에 있다고 해서 내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치 도의가 안 맞아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데 그게 정치 도의에 안 맞습니다라고. 가장 큰 수혜자인데 무슨 도의적 책임입니까? 알겠습니다. 장윤성 기자,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7월 예정대로 7월에 귀국했다는 입장을 좀 밝혔다 그러죠. 보도에 따르면. 근데 지금 당 일각에서는 탈당을 한 뒤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 당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 내부 취재를 해보면 우리 당 지금 초토화 수준이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 10명이나 지금 계류가 돼 있다는 얘기가 10명 나오고 뭐 더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뭐 40 몇 명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어느 선까지 확산될지 알 수가 없고 이 녹취 파일이 3만 개라고 하는데 2016년부터 7년간 녹음한 녹음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음에 나올 녹취 파일은 아마도 이정근 부총장과 송영길 대표 간에 나눈 대화가 아니겠냐라는 전망도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월은 무슨 7월이냐. 즉각 귀국해서 탈당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어찌됐든 지금 당 내부는 송영길 대표와 이정근 사건에 대해서 손절해야 우리가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도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도부가 아닌 생각입니까? 지도부는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이민기 어려울 때마다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가 답변을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아까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 답을 안 했잖아요.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도. 뭔가 당 내부가 표현은 하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일단 당혹스럽다기보다 너무 예.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얘기를 그런 굉장히 발언도 많이 나옵니까? 예, 왜냐하면 21세기에 돈봉투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날아갈 때 끝나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그때도 300인데 지금 또 현역들이 300을 2008년이에요. 1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와서 300만 원씩 돈 받고 이게 뭐 하는 그때도 짓이냐. 300이고 지금도 왜 300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그런 아,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김현정 민주당 위원장, 이거 진짜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들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사실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이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전체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당 안에서 빨리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선제적 조치를 하면 뭘 뜻하는 겁니까? 당 지도부가 논의해서 결정하겠죠. 근데 지도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 이 엄중함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예. 지금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조만간 뭐 다음 주쯤 해서 이제 주말에 이제 모여서 좀 당 지도부들이 비공식 회의해서 예.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기대합니다. 뭔가를 좀 고민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민현주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께 딱 20초씩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얘기해 주세요. 뭐냐면 각각의 당 이름은 다르지만 전신정당이 이런 거 겪어봤잖아요. 지금. 그렇죠.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답을 아실 수도 있어요. 먼저 민현주 의원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조사받고 그리고 해당 의원들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법이죠. 물러나라. 김성태 전 의원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이태 전 당대표 시절에 이 문제가 그때 고승덕 의원이 2008년 일인데 2012년에 나왔죠, 그게? 예. 그때도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색한 또 뭐 민주당 내에 아무리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가 그런 밀착 관계가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민주당 내 지도부가 빨리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7월 달에 귀국합니까? 빨리 와서 그 프랑스에서 지금 뭐 강의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털어주셔야죠. 7월에 한국에 들어갈 거. 이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이 주제 정리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된 게 있거든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